잡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접 단골 질문 50선 중에서 5개 질문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또 다른 5개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번째 질문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질문은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웬만하면 여러분 이제 툭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사가 등장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상사 시리즈고요. 상사 시리즈에 대한 질문은 상황 면접입니다. 상황 면접 이퀄 압박 면접이죠. 내가 무슨 대답을 해도 일단 면접관이 2번, 3번 정도는 또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면접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역시 상황 면접이기 때문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가정을 내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데 업무적인 상황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또 비업무적인 상황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 할지라도 저는 일단은 따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는 이게 부당한 지시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부당한 지시인데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지시가 아닌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사의 말을 좀 따르겠다고 하고 이후에 제가 좀 알아봐서 그게 부당한 지시라고 한다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로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이거에 포인트 두고 싶진 않고요. 상사가 일단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저는 일단 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부당한 지시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부당한 지시인지를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제가 그렇다면 이것이 부당한 지시인지 동료, 선배들한테 좀 물어본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구했는데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상사를 설득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좀 맞추는 거거든요. 상사를 설득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 팀장님 이거는 부당한 지시라고 해서 전 못하겠습니다. 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갈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 그런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상사를 설득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음에 회사가 진행됐지만 업무가 진행됐지만 나중엔 회사의 존폐 위기가 될 정도의 어떤 사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저는 상사분한테 한번 설득을 해서 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르겠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자는 거죠. 왜?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다 이걸 얘기할 거니까 만약에 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상사를 이런 식으로 설득할 것 같습니다로 좀 맞춰주셔도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업무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은 부당한 지시 분명히 받을 수 있거든요. 상사의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 일단 하겠다고 하세요. 대신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상사 일을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이런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다 보면 내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사 일단 부당한 지시는 들어줄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업무의 지시를 업무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땐 제가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으로 상사님한테 가벼운 티타임을 갖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좀 저의 솔직한 마음을 좀 가볍게 아니면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분께서 그래도 계속 부당한 지시를 내리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외부에 알려야죠. 인사팀이 얘기를 한다거나 더 상급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 상황을 좀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업무를 못하게 자꾸 막아버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세분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7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딱 지원하고 싶은 직무인데 이 직무가 좀 출장이 좀 많아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랬을 때 면접관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출장이 잦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와 출장 간다, 해외 가는 거야? 해외 간다면 되게 좋아하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거든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은 그렇게 가중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쭉 진행되다가 근데 안정영 씨 이 친구가 뭐 하는 건지는 알고 있죠. 되게 출장 많이 다니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괜찮아요?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그냥 면접관들도 그냥 소프트하게 그냥 소위 얘기해서 버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버리는 질문을 좀 딱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냉큼. 여러분들 거 다 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 면접관님 전 정말 이 출장을 자주 간다라고 하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좀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사실 지금 지원한 이 직무,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많이 조사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고객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앉아서 서류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신입 때는 좀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현장 감각도 기르고 저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저의 어떤 적극적인 성향, 긍정적인 성향과 좀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제가 출근을 해서 당장 어디 뭐 지방을 내려가라 해외를 내려가라 한다고 하신다면 전 당장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좀 오바는 하긴 하는데 저는 포인트가 약간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나 니네 기업 분석 해봤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지를 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이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객처는 어디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거기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얘 봐라. 나는 그냥 툭 던진 질문인데 이걸 이렇게 받아먹네. 라고 느낄 수 있게 한다면 면접관 입장이 굉장히 기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질문이라도 저는 흔히 여러분들한테 심폐소생하라고 좀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질문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질문의 개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질문이라도 소중하게, 특히나 여러분들 기업 분석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정작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기업 분석한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다 이렇게 충분히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응용을 하시면 그런 센스, 그 다음에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런 의지 그런 것까지 좀 느끼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비슷한 또 질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냐면 안정영 씨 지방 근무가 가능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역시 당연히 가능하죠. 이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저는 언어적인 부분보다 비언어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요. 어느 지원자나 A부터 Z까지 예를 들어서 1번에서부터 100명까지 면접 본다고 한다면 100명이면 100명 다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게 또 역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에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면접은 보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곳이 저 밑에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서울, 부산, 서울, 제주는 그래도 괜찮아요. 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 이게 기차, KTX도 없고 고속버스,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해서 프리미엄 버스도 없는 곳이에요. 우등버스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소위 근무 끝나고 놀 게 없어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힘들어요. 지겹고 힘들고 맨날 회사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뽑아놔도 다 이제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걸 회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진짜 올 친구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요.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냐? 그럼 절실한 친구겠죠. 절실한 친구.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용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왜 지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냐? 이걸 따져봤을 때 회사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루 종일 회사 사람들을 봐요. 근데 끝나고 또 기숙사 가서 또 회사 사람들을 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랑 밥 먹고 또 이 사람들이랑 같이 또 밥 먹고 자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본인 나름대로 해서 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풀 수 없으니까 이게 약간 좀 오버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관님 저는 지방근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선배도 지방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방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저는 책 읽기라도 통해서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풉니까? 라는 그 질문 답변 만드시잖아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고요.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자기 개발도 하려는 사람이 그런 식의 어떤 좀 뻔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줘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뉘앙스를 풍기자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실제 여러분들의 예 있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자취도 해봤습니다 등 실제 그런 예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자립심이 좋다, 책임감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살아본 경험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툴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제 그렇게 살아봤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얘기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자립심 있게 또
회사 생활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나오면 무엇보다 씩씩하게 좀 얘기를 하는, 예, 면접관님,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고요. 이렇게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실제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내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건 씩씩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죠. 해외에서 근무를 해도 괜찮겠나? 라는 질문이죠. 당연히 답은 가능하다겠죠.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겠죠. 해외 나가서 산다고. 근데 이것도 되게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컨설팅 했던 한 분이 있는데요. 경력직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동 쪽에서 물류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셨는데 돈은 거의 한국에서 근무하는 거 1.5배를 줬으니까 연봉만 들었을 땐 당연히 나가셨는데 향수병에 걸리신 거예요. 자, 지방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서울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되게 가고 싶은데 해외니까 얼마나 올 수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제약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외로 좀 내보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겉으로는 다 예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갈 수 없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언어적인 부분보다 비언어적인 부분, 특히나 향수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이것도 역시 향수병 이퀄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랑 또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좀 풀 수 있고요. 일단은 저는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사업 기회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 싶은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는 좀 아까와 다르게 말씀해 주실 게 결국엔 나를 해외에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투자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런 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주시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의 그 기업 분석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저를 만약에 해외에 내보내 주신다면 지금 우리 기업은 굉장히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인 상태이고 하나하나의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선봉장이 돼서 저희 어떤 개인적인 안녕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회사를 위해 한번 헌신해 보고 싶고 그렇게 회사를 성장시키는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또 뻔한 말이지만 내가 니네 회사 들어오려고 이러이러한 거 조사했다. 라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꾸며주고 어떻게 내용을 덧입혀주냐 이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보다 비언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당신네 회사의 어떤 해외 사업 환경도 내가 이해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라는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상사가 주말 근무, 야근 근무 지시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상황 면접이면서 압박 면접이니까 내가 무슨 대답을 해도 2번, 3번의 압박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야근 근무, 휴일 근무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일단 따른다고 해야 되겠죠. 따른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저는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딱 주어진 시간 내에만 끝내겠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야근일지라도 주말 근무일지라도 제가 담당한 부분 그리고 우리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을 그 컨설팅 하면서 꼭 어떤 주제를 넣어주냐면은 워라벨이라고 하는 주제 어떻게 생각하냐. 주 52시간제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꼭 대응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업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워라벨이라든지 주 52시간제 근무일 겁니다.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좋은 제도도 저는 각 기업별, 직무별, 산업별 특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단순히 그냥 따르겠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제시해 주신다면 면접관으로 하여금 훨씬 더 기쁘게 조금 더 흡족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논조는요. 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우선적인 것보다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 더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직적 합성이 좀 있는 사람이다 라는 투로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도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그 내용들은 거의 그 직장 생활에서 조직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적응 잘할 수 있는 냐의 질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다양한 질문들로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면접 건승을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